자, 전 시간에 한 엘라스틱 빈스톡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엘라스틱 빈스톡 하나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면, 생성을 하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 어떤 구성이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JDK로 만들었잖아요. 만들 때 자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EC2가 하나 만들어져요. 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내부에, 여기 EC2 내부에 JDK가 설치가 되고요. 잠시만요. 카톡을 껐는데. JDK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엔진 X라는 이 서버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런 걸 이제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데, 대리 서버. 얘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자바로 하긴 했지만 또 샘플 코드를 하나 올렸잖아요. 이 샘플 코드가 이 설치된 JK를 통해서 이 실행이 돼서 자동으로 이 샘플 코드가 동작합니다. 얘도 이제 서버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얘도 서버고 얘도 서버입니다. 서버가 이제 두 개가 돌아요. 그리고 이제 포트 번호가, 이 엔진X 포트는 80 포트고요. 그리고 샘플 코드의 포트는 5000번 포트입니다. 왜 샘플 코드의 포트는 5000번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뭐 4000으로 했었어도 됐고요, 뭐 8000으로 했었어도 됐는데 5000을 썼다는 거죠.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5000을 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5000번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로드 밸런서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보면 봐요. 우리가 전 시간에 IP를 봤을 때 EC2의 IP는 52.90.137.105잖아요. 예. 그러면 이 IP가 52.90.13 뭐였더라? 잠시만요. 137.105 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요, 요 IP로 접속을 해봤잖아요. 3.3, 3.86. 얘도. 그래서 얘도 한번 보면 IP를 얘가 얘입니다. 3.86.
175.250 요 IP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도메인 주소 있잖아요. 요 도메인 주소 AWS 버전 3의 머시기, 얘가 이제 요청하는 주소는, 이 도메인 주소가 요청하는 주소는 얘예요. 요 IP입니다. 얘가 도메인 주소예요. 이 도메인 주소가 얘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로드 밸런서는 최앞단에서 그 외부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가 몇 번으로 리스닝을 하고 있냐면, 이 80 포트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80 포트로. 그럼 요청 시에는 요 주소에 땡땡 80 포트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80 포트를 안 붙여도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안 붙여도 80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 로드 밸런서가 어디 만들어져 있냐면, 보세요. 우리는 만든 적이 없지만 여기 로드 밸런서를 클릭을 해보면, 요 EC2 있는 대시보드 있는 곳에 로드 밸런서를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로드 밸런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너를 클릭을 해보면 얘가 80 포트로 리스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전달 중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AWS EB에 머시기 EB 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복잡하지만 나중에 타겟이라고 하는데, 타겟 그룹, 그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쪽으로 전달이 되네 라고 말고 계시면 되고,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누구냐면, 왜 버그가 있지? 아무튼 얘가 누구냐면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한테 다시 내부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때 요청할 때도 80으로 받아요. (80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건 로드 밸런서고, 로드 밸런서는 EC2한테 요청을 해요. 실제로는 이제 EC2 여러 개를 묶고 있는 어떤 타겟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80을 요청을 하면 실제로 얘가 이 샘플 코드를 요청하는 게 아니죠. 요청을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프록시 서버라는 애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프록시 서버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이 프록시 서버는 80 포트 요청을 받으면 바로 얘를 내부적으로 호출을 합니다. 코드가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호출할 때 무조건 5000번 포트를 요청할 수 있게 코드가 짜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엔진엑스 서버가 막 돌고 있어요. EC2에. 이 엔진엑스도 서버인데 얘가 막 돌다가 누군가가 80 포트 요청이 오잖아요. 이쪽으로 52.90.137.105 요 IP로 80 요청이 오면 엔진엑스 서버가 받아서 내부적으로 5000번 포트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화면이 뜨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설정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엔진엑스 서버 있잖아요. 저 메모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엔진엑스 서버는 외부 IP 요청을 거부해요. 외부 IP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0 엔진엑스 서버는 그냥 외부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또 클라이언트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에 있는데 얘 80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거부해요. 뭐 어떤 요청만 받냐면 엔진엑스는 같은 보안 그룹으로 묶인 친구의 요청만 받아요. 쉽게 말하면 같은 보안 그룹이 누구누구가 있냐면 얘랑요. 그리고 요 EC2는 같은 보안 그룹 내부에 있어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코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같은 보안 그룹이 다르면 요청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요, 신기한 게 여기 봐봐요. 여기 인스턴스 가면 여기에 보안을 가면 여기 인바운드 규칙 위에 보안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80 포트 있는 데를 보세요. 소스가 이상한 게 이렇게 돼 있죠. 인바운드 규칙을 클릭을 해보면 편집을 해보면 보통 이 우리 아까 전에 만든 5000번 포트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IP인데 얘가 설정이 돼 있는데 80 포트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보안 그룹으로만 묶인 애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요 보안 그룹이 SG 머신머신이 557 그룹 있잖아요. 요 그룹이 아닌 곳에서는 EC2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는 요 보안 그룹인 거예요. 얘를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구나 이렇게 바꾸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엘라스틱 빈스토어로 하면 누구나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80으로는. 그래서 80 포트로 들어올 수 있는 요 엔진엑스 프록시를 그냥 로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항상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엔진엑스를 통해서 우리 그 샘플 코드로 도착을 하게 되고 요 구성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같은 보안 그룹 이렇게 해서 얘가 누구냐면 로드 밸런스입니다. 얘만 접근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명확하게. 제일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얘는 오픈돼 있어요. 외부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얘한테 요청을 해요. 그 로드 밸런서는 요청을 받으면 어떤 그룹
어떤 그룹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떤 그룹으로 재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청을 받아서 그때 이 그룹에 우리가 지금 EC2를 하나만 만들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 EC2를 뭐 2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복제해서 얘도 EC2. 그래서 이렇게 딱 던지면 얘가 로드 밸런서가 부하 분산을 시켜서 덜 바쁜 쪽으로 요청을 해줘요.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EC2를 하나만 띄웠는데 이 디폴트로 막 그냥 클레이트만 눌렸기 때문에 엘라스틱 빈스톡 구성할 때, 근데 내가 엘라스틱 빈스톡 만들 때 이거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EC2를 이렇게 부하 분산이 되고 최초에 요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누가 받냐면 이 엔진X라는 애가 받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엔진X가 받아서 이 자바 서버를 실행을 시켜줘요. 자바 서버.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버전 1과 버전 2에서는 이런 구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클라이언트가 EC2에 자바 서버를 다이렉트하게 실행하는 구조였다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 노드 밸런서는 80 포트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 포트로 대기를 하다가 80 포트 요청이 딱 오잖아요. 80 포트를 자기가 딱 받아서 둘 중에 하나를 요청을 해요. 얘를 할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5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덜 바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EC2가 되게 첫 번째 서버가 바쁘면 두 번째 서버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요청을 일단 하게 되면 이 로드 밸런서가 80으로 기획하고 있다가 요청을 딱 80 요청이 딱 오면 저 위쪽 EC2를 갈 수도 있고 아래쪽 EC2를 갈 수도 있는데 위쪽으로 갔다면 위쪽에 이 엔진X도 80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얘도 80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로드 밸런서는 외부에 오픈이 되어 있지만 이 엔진X 서버는 로드 밸런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 가능. 얘도 로드 밸런서만 접근 가능해요. 그렇게 로드 밸런서만 접근 가능한 엔진X를 딱 호출하면 엔진X가 바로 내부에 있는 서버를 실행을 이렇게 딱 시키는데 이때 얘는 5000번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스프링 서버, 그러니까 자바 서버를 배포를 해볼 건데 샘플 코드가 아니라 그 자바 서버가 몇 번 포트로 동작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바 서버는 우리가 직접 배포한다면 이렇게 하려면 5000번 포트로 동작시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5000번으로 해야 되나요? 변경 안 되나요? 변경 가능해요. 근데 변경하기 전에 5000으로 해서 잘 되는지 확인되면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직접 배포하기 전에 한번 내부를 보고 직접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